예, 안녕하십니까. OK 데브TV 박재호입니다. 오늘 허강란님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저 단독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뉴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그래도 건너뛰면 다음 주에 또 두 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안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녹화 형식으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목을 보시면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가 알려주는 기획서 작성 꿀팁.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안들 제가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블로그 제가 계속 이제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OKDevTV 재밌는 개발 이야기 리스트에 제가 개발 소식들, 전달할 내용들 차곡차곡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쭉 시기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라이드 쉐어 들어가시면 제가 발표 자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PDF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슬라이드 쉐어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 PDF 내려받으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빠짐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짤방. 예, 오늘의 짤방 먼저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위시캣에서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구인 구직 현황을 이제 발표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 월 단위 계약 금액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이가 좀 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실제 일을 구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높게 받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갭이 한 100만 원 정도 벌어진다는 거 요거 이제 보시고요. 물론 이제 협상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평균적인 금액이니까요. 디자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조금 더 이제 적은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선은 아무래도 개발보다는 디자인 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이제 개발 자체가 뭐가 덜 어렵고 더 어렵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게를 떠나가지고요. 아무래도 개발 쪽이 좀 손이 가는 게 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디자인은 어쨌든 결과물을 약간 불만족스럽더라도 서로 쌍방간에 합의가 있으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락 테스트라고 하나요? 이게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는 그게 안 됩니다. 동작하지 않으면 그냥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리스크가 훨씬 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개발보다는 디자인이 약간 더 돈 자체를 조금 더 적게 책정했다는 거, 요게 이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이제 좋겠지만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ROI가 안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관련 기술을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뭐 구인하는 쪽이나 구직하는 쪽이나 자바 이게 이제 가장 인기가 좋고요.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구인하는 쪽을 보시면 HTML, CSS, 리액트, 안드로이드 이런 식인데 이제 아무래도 구직하는 쪽은 jQuery, HTML, CSS, 안드로이드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리액트 같은 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즉, 아니 누가 쓰겠어? 하는데 실제로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련 기술 자체를 시장에서 원하는 걸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로 보시면 이제 IT 정보통신 서비스업까지는 비슷한데요. 그 다음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매, 유통, 예술, 디자인, 교육 쪽이 이제 구직자 쪽에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이제 구인하는 쪽을 보게 되면 금융은행 이렇게 이제 공공적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뭐 제약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화된 분야들이 나옵니다. 의료 제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들을 맞춤식으로 좀 개발해야 되는 아마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 쭉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초보 개발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부처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 해서 한번 좀 난리가 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무위키 급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한 달 전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HWP 뷰어 어떤 거 쓰시나요? 웹 기술로 만든 HWP 뷰어가 오픈소스로 공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쓰시면 간단하게 뷰잉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제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 첫 제목에서 말씀드린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가 알려주는 기획서 작성 꿀팁. 다음으로 이제 마이스컬
8.0 업그레이드 전 짚어봐야 할 몇 가지 사안. 이건 진짜 좀 꿀팁이 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조만간 벌어질 일인데요. 기도부 저장소 기본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에서 메인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초짜리 코드, 훔쳐볼 짧은 코드 조각기.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보통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코드를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데요.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간단한 코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무식한 방법으로 암호 해제에 걸리는 시간 얼마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초보 개발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OKDevTV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OKDevTV는 약간 이제 중급 이상, 그리고 이제 서술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걸 이제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두 개가 섞이게 되면, 컨텐츠가 섞이게 되면 소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층 자체를 이제 잡기도 어렵고 그걸 어디에 맞춰야 될지 저 자체도 이제 혼란스러운 게 좀 있어서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채널에 초보 개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바로 다음 주부터네요. 20일에 걸쳐 가지고 밤 9시 30분에 이제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거 다음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획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은 리눅스 쪽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기도부에 올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 21회인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내용을 좀 바꿀 겁니다.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한국 실정 또는 이제 어떤 현재 약간 더 업투데이트된 이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최신 예제를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 내용은 제가 바꿀 겁니다. 물론 이제 큰 줄기는 따라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내용을 이제 조금씩 이제 수정할 계획이고요. 대략 1회 이제 20분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짧고 굵게 내용을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커맨드 라인 이용해 가지고 명령을 같이 해보시고요. 하다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로 궁금한 사안들 달아주시면 제가 Q&A를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선별해서 마지막 해법을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하다 싶은 내용 또는 이제 제가 좀 뭔가 실수했던 내용들은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미리 여러 회를 녹화를 해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은 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여러 가지 Q&A들 제가 유심히 보다가 반영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개발자는 유튜브 채널 주소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댓글로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논쟁. 이제 나무 위키발 이제 사고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기술 부차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적 부채 해서 2020년 8월 18일 날 이제 올라온 거 보시면, 기술적 부차는 사회와 각 개인들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부터 약간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가 다 엉키게 되는데요. 생산 순간 마감을 위해 급한 물만 꺼나가는 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드가 복잡해지고 중복성이 발생한다. 이거는 생산성하고 마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소프트웨어는 만들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이유가 뭔지는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예외 처리를 하게 되고요. 현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변경되는 요구 사안들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드는 꼬이고 복잡해지고 스파게티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결함들로 인해, 결함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레가시의 이제 저주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점점 더 속력이 느려지겠죠.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기술적 부채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아마추어들이 하는 짓이라 보면 된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정말 프로는 기술적 부채를 전혀 쌓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가 보시면 바뀌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기술적 부차는 아마추어 등 역량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스킬과 관계없이 스케줄, 급한 스펙 변경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만들어진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잘 확립해서 기술 부채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유지 보수되는 소프트웨어에서 기술 부채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술 부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악취를 제거하는 이제 리팩토링이고, 제가 쓴 블로그 글 2개를 보시면 기술 부채
그리고 이제 기술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지, 그리고 알아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슬라이드 쉐어에도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기술 부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술 부채의 징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징후를 안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 잘 한번 읽어보시면 기술 부채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웹기술로 만든 HTTP 부호입니다. 웹기술로 만들었다고 표현 썼습니다. 정말 npm에 올라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개발자가 해냈습니다. 아직 표 레이아웃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HTTP 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실제 이제 보류 자료가 올라온 것들, 이거 웹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들, 기타 등등 복잡한 뭐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받고 폰트 다운로드 받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이용해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인데요. 기더브에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요 보류 자료 보여주는 요 사이트는 만드신 분이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TTP 파일을 올리시면 실제로 렌더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드신 분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 기더브 중에서 별 제일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벌써 별 700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좋으면 기더브 쪽 스타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가 알려주는 기획서 작성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브런치에 이제 올라온 이제 글인데요. PRD라는 게 나옵니다. PRD가 뭐냐면 프로덕트 리콰이먼트 도큐멘트입니다. 즉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리콰이먼트,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작성을 할 때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1번, 우리가 이 기획을 해야 하는 이유, why. 2번,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how. 3번, 가장 적합한 해법은 what.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작성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습니다. 먼저 요약하고 배경,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배경,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뜬금없이 그냥 해야 되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주요 사용자입니다. 도대체 관련자들, 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관련자가 요 기획서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이 돼야 됩니다. 청중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중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핵심 사용자 예정입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주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이 기획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녹여드는지를 설명을 잘 해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문서가 있고요. 이제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인베리드 쪽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단독형 제품, 즉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단독형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기능입니다. 기능하고 비기능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진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과 비기능을 구분하려면 뒤에 성 붙으면 전부 다 비기능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량적인 게 나오면 전부 다 비기능입니다. 정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화면 해상도가 1920, 1080이고 뭐 24색을 지원하는 컬러 뎁스를 그리고 60Hz다. 기능이겠습니까? 비기능이겠습니까? 전부 다 비기능입니다. 왜? 다 정량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예를 들어 화면에서 동영상을 보여준다. 이건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하고 비기능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기술이 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획서에 비기능이 들어가면 너무 좀 세부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what하고 how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상위 레벨에서는 how지만 하위 레벨에서는 what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서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비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 비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팁이 있습니다. 초기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자 이거 이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초안들 들고 사람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특히 이해관계자들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재밌고 읽고 싶고 구조화된 형태로 만드십시오.
이거는 조엘 스폴스키도 매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명세서를 아주 따분하게 만들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예 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걸 해석을 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시고요. 한눈에 들어오게 구조화를 하셔야 되고요. 와이어프레임, 표, 도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PRD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의견을 반영하고요. 자존심은 잠시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복잡한 사항은 미팅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문서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뭐 싸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자체는 이제 좋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 몇 마디 하면 쉽게 풀릴 문제를 이메일 쓰게 되면 약간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슬랙 같은 거요. 물론 요즘 같은 비대면 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 같은 게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소통하는데 기본 자료로는 쓰되 이제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대면으로 미팅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기도부 저장소 기본 브랜치 이름이 변경됩니다. 마스터에서 메인으로 변경됩니다. 요게 이제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며칠 안 남았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기존 저장소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 즉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부에 올리신 푸시로 밀어 놓은 그런 레파지터리에 대해서 저장소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메인이 됩니다. 삭제된 브랜치에 대한 링크를 기본 브랜치에 적용하는 서비스는 이미 2020년 7월 17일자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터가 사라지더라도 기도부로 걸린 링크는 무조건 메인으로 리디렉트 됩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펌 링크들은 문제는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메인으로 하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본 브랜치를 마스터로 한 거는 그냥 관례입니다. 관례란 말은 뭐냐면 이게 표준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으로 해도 실은 별 문제는 없도록 이제 설계는 돼 있는데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현재 Git 버전, 클라이언트 버전은 여전히 메인으로 돼 있다, 메인이 아니고 마스터로 돼 있다 보니까 메인으로 바꾸시면 여러분들 브랜치를 살짝 메인으로 -B 체크아웃 해가지고 브랜치 만들면서 다시 바꾸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Git 2.28에서도 init 디폴트 브랜치가 이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 config 글로벌에서 init 디폴트 브랜치를 메인으로 설정하시면요. 아까 같이 브랜치를 일부러 마스터로 했다가 메인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작업 하실 필요 없이요. 바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최신 버전 Git을 쓰실 경우에는 이 옵션들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Git 다음 버전은 이 디폴트 브랜치 자체가 마스터가 아니고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부뿐만이 아니고요. 길랩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도 빗버킷이나요. 아마 메인으로 따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좀 혼란스럽더라도 조금 약간 번거롭더라도 적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를 메인으로 하신 이유는 알고 계시죠? 마스터 슬레이브 자체가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용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이제 PC 관점에서 이제 메인으로 변경 이제 하는데요. 솔직히 약간 좀 어렵긴 합니다. 기존 레가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도 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이제 좀 난감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 가지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아마 뭐 정상적으로 또 괜찮으실 겁니다. 예, 다음으로 마이시퀄 8.0 업그레이드 전 짚어봐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온 좋은 글이 있어서 이거 소개해드립니다. 보면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 버전업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메이저 버전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직접 해보고 약간 좀 황당한 문제도 이제 경험도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 되게 감사하다고 지금 이제 여기서 감사의 말씀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데요. 이게 약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커넥트.j 이게 뭔지 아시죠? 마리아DB나 마이시퀄 하고 이제 연동하는 JDBC 브릿지 요거 버전 다르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전 체크하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백을 대비해서 5.7 호환 콜레이션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콜레이션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정렬을 할 때 특정 랭귀지 안에서 어떤 문자가 앞서야 되고 어떤 문자가 뒤로 가야 되고 하는
사는 식으로 단순히 정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라틴어 계열 같은 경우는 좀 umlaut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이게 있는데 umlaut가 먼저 오는 게 맞느냐 아니냐, 있는 게 같으냐 아니냐, 또 뭐 이게 보면 umlaut 없는 문자로 umlaut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이션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정렬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이션을 이제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5.7하고 5.8하고 좀 콜레이션이 디폴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롤백을 하실 때 5.8에서 콜레이션 다르게 지정하신 다음 다시 롤백을 하시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5.7 후한 콜레이션을 지정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옵티마이저 스위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예약 이슈가 있습니다. 멤버라는 게 예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를 예를 들어 다른 뭐 테이블 이름이나 이런 거 쓰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주의를 이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캐시 제거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집중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DBC 커넥터 버전의 이제 DB 접근 이슈.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대소문자 구분인데 이게 운영 중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expire logs, days 파라미터 자체가 이제 변경됐다. 그래서 요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콜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슈 요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다음 MySQL 덤프 디폴트 옵션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30초짜리 코드인데요. 훔쳐본 짧은 코드 조각을 담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트 제목도 참 재미있습니다. 30seconds of code.org입니다. URL부터 벌써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죠?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이제 짧은 코드인데요. 다양합니다. 자바스크립트, CSS, 파이썬, 리액트, 다트, 그리고 C#, PHP, Go. 아쉽게도 C하고 C++는 없네요. 왜냐하면 짧게 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언어들은 조금 이제 짧은 코드로도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every 관련해 가지고 모든 리스트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공된 함수가 true이면 true를 반환,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거 보시면 파이썬 그림이 보이죠. 파이썬 로고, 아래쪽은 PHP 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각 언어별로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학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PHP에 능숙하신데요. 파이썬을 갑자기 어떻게 해야겠다. 그럴 경우 여기 들어와 가지고 PHP 쪽 보시고요. 이해 가시잖아요? 그럼 파이썬 쪽을 살짝 보세요. 그럼 이 두 언어의 이디엄이라고 부르죠. 관용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다음 랭귀지별로 특성을 어떻게 타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짤막짤막하게 여기 있는 코드들 미리 숙달해 두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할 때 들어와 가지고 찾아가지고 요렇게 했지라고 기억을 되살리는 때 사용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랭귀지들 같이 학습하실 때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자기 지식 늘리는데 쓰이는 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뉴스네요. 해커가 당신 암호 해제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암호 간단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 2, 3, 4 이런 거 쓰시면 제발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넘버 오브 캐릭터죠. 맨 왼쪽에 보시면 4, 5, 6, 7, 8, 9, 10 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글자 수입니다. 아까 1, 2, 3, 4는 4글자겠죠. 숫자만 있을 경우 적시입니다. 적시란 말은 뭐냐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여러분들 암호 풀린 겁니다. 넉 자리요. 5자리, 6자리, 7자리, 8자리, 9자리, 10자리까지는 여러분들 숫자 쓰시면 안 됩니다. 해시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테이블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레인보우 테이블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삽시간에 여러분들 암호를 삽시간에 다 거꾸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11자리가 2초고요. 12자리가 25초고요. 10자리가 4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14자리 같은 경우에 41분이고요. 15자리 이후부터가 이제 좀 오래 걸립니다. 6시간. 16자리, 17자리, 18자리. 숫자로만 된 거 위험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문자만 돼 있을 경우 보세요. 7자리까지 즉시입니다. 그리고 8자리, 9자리, 10자리까지 어떻게 금방 이제 푸는데요. 11자리부터 하루, 3주, 1년입니다. 즉 소문자로 된 것만 해도 좀 충분히 길면요. 여러분들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소문자 하게 되면 6자리까지만 즉시고요. 그 다음 10자리부터는 한 달씩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섞었으면
열자리 같은 경우 7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 숫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심볼 섞었으면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풀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열자리만 되면 5년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암호를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패스프레이즈라고 부르는 거 당연히 영어,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하나씩만 넣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암호를 크랙하는데 브루트폴스 방식이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 오늘 소개한 내용 마무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 유튜브 채널 본격 가동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그리고 이제 좋아요 이제 부탁해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OK 데브 TV에서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 챙겨드릴 테니까 이 채널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뵙는 거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 부처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고 남도 하고 다 합니다. 기술 부처를 안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품 인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선 땜빵 그리고 우회로 다 찾습니다. 비즈니스가 먼저 돌아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리팩터링이나 리엔지니어링을 이용해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물론 이거 고치는 시간을 안 준다는 게 문제긴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 기술로 만든 HTTP 뷰어 대단하죠. 그냥 웹으로 동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가 알려주는 기획서 작성 꿀팁 어떤 요소들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돼야 되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렸죠. 기능 말고 비기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MySQL 8.0 업그레이드 전 짚어봐야 할 몇 가지 사안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한번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 시행착오를 또 한번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철부답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구자가 해놓은 것 중에서 잘된 것들 받아들이고요. 문제되는 것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도부 저장소 기본 브랜치 이름 변경 마스터에서 메인으로 변경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미래를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인내심으로 요거를 조금 잘 한번 이 변화되는 시기 극복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메인이 더 명료하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30초짜리 코드 훔쳐볼 짧은 코드 조각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 기억이 안 날 때 보는 거 하나. 두 번째 여러 가지 언어들을 섞어 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사안들 체크하실 때 하나.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식한 방법으로 암호해제에 걸리는 시간 보셨죠? 10자리 이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 밑줄, &, n, 그리고 at, 공백도 괜찮습니다. 탭이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숫자, 요거를 조합해가지고 만드셔야지 해커들이 브루트폴스 방식으로, 즉 무작위 대입법으로 여러분들 해시를 거꾸로 여러분들 패스프레이즈로 바꾸는 거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도 좀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또 같이 있으면 또 서로 한 번씩 여러 가지 사안들 알고 있는 사안들 보충도 해주고 했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녹화라도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방송 다음 주에는 또 이어가지고 또 한 주 새 소식들 제가 정리해가지고 라이브로 또 방송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OK 데브 TV 박재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